제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건 맞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가정법원 35세 여성 이소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 방청석에서 67세 남성 김태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증인 계속 진술하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방청석의 38세 남성 김민재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그 옆에서 67세 여성 박경희는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그 과거가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룸살롱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때 저를 아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소연이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이야. 나는 처음 봤어. 태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다음 발언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판사의 경고에 태준은 이를 악물고 앉았습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언제 말했습니까? 2020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였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제 과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민재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라고. 세상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소연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년 전으로 2020년 12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박정숙 여사의 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전무부인으로 살았던 정숙. 향년 65세. 상주석에는 남편 태준과 아들 민재, 며느리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시선이 계속 며느리 소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소연. 울음으로 붉어진 눈. 하얀 피부. 긴 생머리. 아름답구나. 민재 녀석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하는 생각이야. 며느리를 그런 눈으로 보다니.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태준은 소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 전 민재가 소연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여자친구 이소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소연이 90도로 인사했을 때 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간 태준은 며느리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30년만 젊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장례식 3일째 밤. 민재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태준과 소연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아버님, 물 좀 드세요. 소연이 태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태준이 물을 받으며 소연의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소연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었습니다. 미안.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니?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낯이 익어서 민재 데리고 오기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버님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아버님을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 그런가?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언젠가는 알아볼 거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후 2021년 1월, 태준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재 부부는 따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사시죠. 아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민재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이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같이 점심 드시려고요. 오, 우리 손주. 할아버지한테 와봐. 태주는 손주를 반기며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 민재는? 남편은 출장 갔어요.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그래? 요즘 출장이 잦구나. 네. 사업이 바빠서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소연이 음식을 준비하고 태준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며느리, 민재가 자주 출장 가면 외롭지 않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남편이 너무 집을 비우면 안 되는데. 아버님, 남편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태주는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날씬한 허리선, 긴 다리.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응? 왜? 저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냥 민재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 감사합니다. 소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음식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2021년 봄, 민재의 출장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 달의 절반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미국에 2주 있어야 할 것 같아. 또요? 지난주에 막 들어왔잖아요. 미안해. 투자 유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민준이는 어떡하고. 당신이 좀 봐줘.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부탁하고. 민재는 바쁘게 짐을 쌌습니다. 여보. 왜? 급해.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소연아,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이해해줘.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소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같이 드시려고 왔어요. 오, 잘 왔다. 할아버지가 외로웠는데.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할아버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연과 태주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민재 그 녀석이 요즘 너무 집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한번 타일러야겠어. 아니에요, 아버님. 남편 일이 정말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지. 어린 아들도 있고 젊은 아내도 있는데. 태주는 와인 잔을 들며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너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 내가 계속 생각해봐도.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착각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그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혹시. 태준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이거. 2013년 다이어리인데. 태준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그 안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 20대 초반의 소연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 아니니?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때 2013년 12월이었어. 회사 송년회였지.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 그 가게에 갔었어. 태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 그때 그 가게에서 일했구나.
그래서 낯이 익었던 거야. 아버님, 그건. 소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제발,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태주는 소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알면 저는 끝이에요. 이혼당할 거예요. 태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느리, 그럼 나한테 부탁할 게 있겠네? 네, 네. 뭐든 들어드릴게요. 제발 남편한테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든? 네. 정말 뭐든? 소연은 태준의 눈빛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며느리 너 참 아름답구나. 태준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가 30년 젊었으면 민재보다 내가 너를 만났을 텐데. 아버님,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과거가 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그래, 시아버지와 며느리지. 하지만 너는 나한테 부탁할 게 있잖아.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민재한테 다 말할까? 내가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태주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밤,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 그날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나지. 나는 기억해. 아주 선명하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며느리, 나한테 잘해. 그럼 비밀 지켜줄게. 민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도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지. 거래야. 공정한 거래. 태주는 소연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 출장 가면 혼자 와. 민준이는 친정에 맡기고. 아버님, 거절하면 월요일 아침에 민재한테 전화할 거야. 소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소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왔구나.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향수를 뿌린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들어와. 소연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민재한테 전화한다.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민재가 출장을 갈 때마다 소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 목요일에 와.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왜? 싫어?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 민재한테 말할까? 소연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여름, 소연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친구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니?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시아버지랑 단둘이 지내는 거 힘들지? 응. 야, 너 혹시 시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은 너무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미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민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소연이 욕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말해봐. 그냥. 요즘 우울해서. 민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집을 비워서 그렇지? 조금만 참아.
이번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시간 많이 낼게. 여보. 소연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 2022년 봄. 태준의 여동생 박경희가 오빠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빠 요즘 건강은 어때? 응, 괜찮아. 그나저나 민재는 요즘 잘 지내? 응, 사업이 잘 되고 있다더라. 며느리는? 소연이? 착하지. 잘 챙겨줘. 그래. 오빠 혼자 사는데 며느리가 자주 오나 봐. 응, 자주 와. 경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형수님 돌아가시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밝네. 며칠 후 경희는 우연히 오빠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소연을 봤습니다. 오후 2시. 평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 시간에? 경희는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소연이 오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경희는 오빠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오빠. 경희. 경희? 왜? 태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오빠 샤워했어? 응. 운동하고 와서. 경희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여성용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누구 거야? 응? 아, 그게. 그때 욕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태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소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빠. 며느리.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경희야,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 며느리가 왜 오빠 옷을 입고 있어? 머리는 왜 젖어 있고? 고모님. 저는. 입 닥쳐.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시아버지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희야, 소리 지르지 마.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오빠 형수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며느리랑 이런 짓을? 경희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너 민재한테 말할 거야. 각오해. 고모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우리 조카를 배신했어. 경희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고모야. 고모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어디니? 미국이요. 왜요? 당장 한국 들어와. 내 아내랑 아버지가. 이상한 관계야. 네? 무슨 소리세요? 내가 오늘 직접 봤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빨리 들어와. 내가 자세히 말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소연이가 3일 후 민재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 경희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고모. 정말인가요? 민재야. 미안하다. 고모가 확실히 봤어. 하지만 그게 오해일 수도. 오해가 아니야. 두 사람 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내 아내가 아버지 옷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민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내버려 뒀나 봐요. 출장을 너무 자주 갔어요. 민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민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민재는 깊게 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벌써? 소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앉아.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소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고모가 봤어. 너랑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걸. 여보, 그건 오해야. 오해?
아버지 옷을 입고 머리가 젖은 채로 있는 게 오해야? 여보. 소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줘. 진실을.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를 강요한 거야? 아니면. 여보. 소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버님이 알고 계셨어요. 과거? 저 20대 때 룸살롱에서 일했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버지가?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당신 출장 갈 때마다. 민재는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고모가 본 그날도. 네.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왜 이렇게? 아버지. 소연이한테 뭐 하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다 들었어요. 소연이 과거를 알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관계를 강요했다고. 그건.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를. 민재야, 그건 오해다. 소연이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연이가 다 말했어요. 태준은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소연이가 다 말했어? 그럼 이것도 말했니? 태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재가 사진을 봤습니다. 룸살롱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안에 젊은 소연이 있었습니다. 이건 2013년 사진이야. 내 아내가 룸살롱에서 일할 때. 그리고 태준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나랑 소연이랑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야. 뭐? 소연이는 그날 기억 못해. 술에 취해서. 하지만 나는 기억해. 그날 우리가. 거짓말. 민재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민재야, 진정해.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했다는 거? 아니야. 소연이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내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걸 알고. 아버지. 민재는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아버지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인연 끊을 거예요. 민재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2024년 가을 이혼 소송. 민재는 소연과 이혼을 요구했고 태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증인 한지영,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석에 40대 여성이 섰습니다. 증인은 2013년 룸살롱의 실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소연 씨가 그곳에서 일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김태준 씨가 그 가게의 단골이었나요? 네. 자주 오셨습니다. 김태준 씨와 이소연 씨가 특별한 관계였습니까? 네. 김태준 씨가 소연 씨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매번 소연 씨를 지목하셨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2013년 12월 23일 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갔습니까? 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이소연 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술에 취한 소연을 호텔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증인 최우진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재의 사업 파트너 우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2020년부터 김민재 씨와 함께 사업을 했죠? 네, 맞습니다. 김민재 씨가 자주 출장을 갔습니까? 네. 한 달에 23주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 출장이 모두 필요한 출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놀라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실은 김태준 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민재를 최대한 오래 해외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세상에. 민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고의로 집에서 멀리 보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태준,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민재야. 나는 처음부터 소연이를 사랑했다. 10년 전부터. 뭐? 그때 그 가게에서 소연이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나는 결혼한 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아버지. 그런데 민재 내가 소연이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미쳤군요, 아버지. 미쳤다고? 그래, 나는 미쳤어.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까? 아들의 아내를 탐한 게? 민재야,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느끼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만하세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아버님을 사랑한 적 없어요. 소연아, 저는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은 없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너도 나를.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재만 사랑했어요. 소연은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25년 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태준은 중간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재와 소연도 이혼했습니다. 민재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민준아, 엄마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 왜?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소연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작게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민재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태준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여동생도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태준은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내 정숙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재를 안고 있는 사진. 여보,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태준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태준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세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와 아내 둘 다를 잃었습니다. 소연은 가정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가족과 존중,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8살 민준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배우기도 전에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했던 아이. 교훈. 금지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남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상처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악은 증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